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최근에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소질입니다. 네, 정말 그랬죠. 바로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 나스닥 티커로는 ASST죠. 이 스트라이브하고 또 의료기술 기업인 셈러 사이언티픽, 여기는 나스닥 티커 SMLR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스트라이브와 셈러 사이언티픽.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두 회사가 합쳐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간의 M&A라는 점에서 아주 파장이 컸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기업의 핵심 자산, 그러니까 트레저리로 보유하는 기업들끼리 합병한 첫 사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업 확장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기업들의 어떤 재무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장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의미가 깊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볼 자료들은요, 이 합병을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적인 조건들, 뭐 인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두 회사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 전체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까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다각적인 분석이네요. 재무, 전략, 산업, 패러다임까지. 좋습니다. 그럼 저희의 오늘 목표는 명확하네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트라이브 셈러 사이언티픽 합병의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거죠. 특히 합병 발표 딱 하고 나서 스트라이브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50%, 정확히는 49.09%나 폭등했거든요. 네, 엄청났죠. 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그 핵심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M&A 자체의 재무적인 측면부터 좀 짚어보죠. 시작부터 정말 파격적이었다. 특히 인수 조건이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시장이 놀랐던 건가요? 네, 뭐랄까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랄만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그 인수 가격, 그리고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냐 하는 방식인데요. 네. 스트라이브가 셈러 사이언티픽을 인수하면서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전액 주식 교환 방식을 택했습니다. 주식 교환으로요? 네, 근데 그 교환 비율이요. 셈러 사이언티픽의 합병 발표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1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준 수준이었어요. 잠깐만요. 210%요? 21%가 아니고요? M&A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보통 한 30%, 많아야 40% 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210%라는 건 이건 뭐 정말 이례적이다, 파격적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조건인 거죠. 아니, 210% 프리미엄이라니. 이건 뭐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데요. 아무리 경영권 프리미엄이 중요하고 또 미래 가치를 본다고 해도 210%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스트라이브가 도대체 셈러 사이언티픽에 뭘 보고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매긴 걸까요? 원래 셈러는 의료기술 회사였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 합병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료들을 쭉 분석해보면요. 스트라이버가 지불한 이 엄청나게 높은 가격, 이 210% 프리미엄은요. 셈러 사이언티픽이 원래 하던 사업, 그러니까 그 의료 진단기기 사업의 가치만 보고 매긴 게 아니라는 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기존 사업 가치만 본 게 아니다. 네, 물론 그 사업 가치도 뭐 일부는 포함되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셈러 사이언티픽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와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비트코인이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셈러가 이미 시장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었다는 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선점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과 앞으로 이 회사가 비트코인 전략을 더 확장할 거라는 그런 미래 전략적 가치까지 아주 높게 평가한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 운용사가 그냥 의료기술 회사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샘러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의 껍데기, 즉 의료기술 사업보다는 그 안에 담긴 알맹이, 그 비트코인 자산과 앞으로 비트코인 중심 기업이 될 거라는 그 정체성 자체에 훨씬 더 큰 돈을,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주고 베팅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겉모습과 본질이 다른 거죠. 스트라이브 입장에서는 이 M&A를 통해서 샘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요. 동시에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이 새로운 시장 영역에서 단숨에 아주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매우 계산된 전략적인 M&A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업 영역을 넓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그걸 넘어서는 거죠. 회사의 체질 자체를 아예 비트코인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려는 그런 시도, 그런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었죠. 합병 발표랑 거의 동시에 스트라이브가 비트코인을 또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럼 재무 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합병만 발표한 게 아니었죠. 스트라이브는 합병 발표와 함께 추가로 비트코인을 더 샀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5,816개예요. 5,816개요. 추가로요. 네, 추가로요. 이걸 당시 가치로 따지면 약 6억 7,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천억 원에 달하는 정말 막대한 금액이죠. 와, 9천억 원어치를 또 샀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샘러 사이언티픽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이번에 스트라이브가 추가로 매입한 거랑 합치면 합병 후에 새로운 회사는 총 1,9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1,900개요? 잠깐만요. 비트코인 1,900개 이상?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 정도면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뭐 최상위권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숨에 전 세계 상장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만 보면 최상위권에 진입하는 규모입니다. 이미 비트코인 트레저리로 아주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있죠. 비트코인 엄청 사모으는 회사. 네, 그 회사를 제외하면 정말 웬만한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스트라이브라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차대조표, 밸런스시트에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대차대조표의 극적인 변화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산 구성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합병 전에 두 회사는 각자 자기 산업 특성에 맞는 자산들을 주로 가지고 있었겠죠. 스트라이브는 아무래도 금융자산 위주였을 거고요. 샘러는 의료기기 회사니까 공장 설비 같은 유형 자산이나 재고 자산 같은 것들이 중요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전통적인 자산들이죠. 그런데 이번 합병 그리고 스트라이브의 추가 매입으로 인해서 합병 법인의 자산 목록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이 디지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 이런 전통적인 형태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그 회사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와, 그럼 이건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분석하던 틀, 예를 들어 PER, 지가수익 비율이나 PBR, 주가순 자산 비율 같은 것만으로는 이제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워지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기업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관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이런 파격적인 합병 조건 그리고 대규모 비트코인 확보 소식에 시장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뜨겁게 반응한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하루에 49% 넘게 폭등했으니까요.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이 합병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걸까요? 아까 대리베팅, 프록시벳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번 합병을 단순한 기업 결합,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 합병된 새로운 스트라이프의 주식을요. 비트코인의 미래가치 상승에 투자하는 일종의 대리베팅, 프록시벳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리베팅.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내 디지털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혹은 뭐 해킹 같은 보안 문제가 걱정되거나 아니면 뭐 규제가 아직 불확실해서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죠. 아, 그쵸. 직접 관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비트코인을 아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것도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사면 어떨까요?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른다면 그 회사의 기업 가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을 내가 직접 사서 들고 있지 않아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비슷한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일종의 대리 투자 수단인 셈입니다. 아, 그러네요.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역할을 기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관 투자자나 혹은 직접 투자가 어려운 개인들이 좀 더 쉽게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TF는 그야말로 비트코인 가격 자체를 추종하는 상품에 가깝다면 스트라이브 같은 기업의 주식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그 기업 자체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추가적인 사업 확장 혹은 또 다른 M&A 같은 기업 고유의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기업 펀더멘털도 같이 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스트라이브라는 자산운용사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샘러가 결합했을 때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시너지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스트라이브는 원래 자산운용사니까 돈을 굴리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전문이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샘러가 보유했던 그리고 앞으로 더 확보할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잘 운용해서 가치를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파생 상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런 어떤 비트코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와,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군요. M&A의 재무적인 측면만 파고들어도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많네요. 엄청난 프리미엄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비트코인 확보, 회사의 체질 변화,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반응과 그 이면에 있는 대리 베팅 심리까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재무적인 움직임 뒤에 숨어 있는 스트라이브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기업 전략 측면에서는 이번 합병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합병은 스트라이브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업 전략을 아주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전략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혹은 뭐 당장 쓰지 않는 잉여 자금 있잖아요. 네. 이런 자산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전부를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 피앗 커런시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장기간 보유하는 그런 재무 전략을 말합니다. 기업이 돈 대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다. 근데 왜 기업들이 굳이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물론 변동성 위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을 채택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요? 물가 상승 위험을 피한다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를 부양하거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네, 양적 완화 같은 거요. 네, 그렇게 돈이 계속 풀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돈, 즉 법정화폐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희소성이 있죠. 네,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마치 금처럼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아,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책이군요.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이건 통해서 기업의 자산 가치를 크게 늘리려는 목적도 있는 거죠. 일종의 성장 투자 관점입니다. 네, 투자 목적도 크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과는 가격 움직임이 좀 다른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편입하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장기 가치 상승 추구, 포트폴리오 다각화. 여러 가지 목적이 복합적으로 있군요. 혹시 이런 전략을 쓰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을까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오래전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회사의 거의 모든 가용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심지어 빚을 내서까지 비트코인을 사는 아주 강력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죠. 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정말 유명하죠. 거의 뭐 비트코인 회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요. 그런데 이번 스트라이버 샘러 합병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여준 방식, 그러니까 꾸준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방식과는 뭔가 좀 결이 다르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합병이 갖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각 기업이 그냥 시장에 나가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모으는 바이 앤드 홀드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 차원의 행동이었죠. 네, 각자 도생하는 방식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스트라이브와 샘러의 합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끼리 서로 M&A를 통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한꺼번에, 그것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매우 공격적인 성장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상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모으는 단계를 넘어서 아예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리는 방식으로 보유량을 확 늘린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죠. M&A를 통한 비트코인 확보 전략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자면 마치 금광 회사가 직접 땅 파서 힘들게 금을 캐내는 대신에 이미 금을 많이 캐놓은 다른 금광 회사를 그냥 사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원하는 자산,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럼 이렇게 M&A를 통해서 단숨에 비트코인 보유량이라는 덩치를 키운 것이 스트라이브에게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시장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선두기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에서의 입지를 단숨에 확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입지요? 네. 합병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단숨에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이나 시장 전체에 스트라이브가 이 분야의 새로운 강자구나 하러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지 제고 효과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강력한 시장 지위는 아주 실질적인 이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브가 앞으로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보죠. 네. 그럴 때 투자자들을 찾아가면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이미 비트코인 트레저리 분야의 리더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생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아, 자금 조달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또 만약 스트라이브가 앞으로 또 다른 M&A를 시도하거나 혹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수탁 서비스나 대출, 파생상품 같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플레이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파트너를 구하거나 규제 당국과 소통할 때도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선점 효과가 크네요. 네, 결국 정리하면 M&A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 보유량이라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시장을 이끄는 선도력을 동시에 거머쥐게 되는
아주 영리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와 시장 선도력 확보, 확실히 M&A의 파급력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스트라이브가 합병 이후에 셈러 사이언티픽의 원래 본업이었던 그 의료기기 사업은 정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 비트코인만 보고 인수한 거고 원래 하던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일까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스트라이브 측에서 합병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셈러의 기존 사업부, 그러니까 그 말초동맥 질환 PAD 진단기기 사업부를 앞으로 매각하거나 혹은 별도 회사로 분사, 스핀오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군요. 네, 이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다고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핵심 역량과 자원을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롯이 비트코인 자산 관리와 그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 완전히 집중하겠다. 쏟아붓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셈러의 의료 사업이 뭐 부실하거나 전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회사의 정체성을 비트코인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 배경을 가진 기업이 합쳐진 뒤에 시너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핵심 성장 동력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사업 분야에 모든 자원과 힘을 몰아주는 것. 이건 M&A 이후 통합, PMI, 포스트 머저 인티그레이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은 중요하죠. 네, 스트라이브의 경우에는 그 선택과 집중의 대상, 즉 핵심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이죠. 이건 스트라이브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회사를 넘어서서 아예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하겠다는 시장에 던지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과감한 결정이네요.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니까요. 재무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합병은 정말 곱씹어볼 내용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의 진화, M&A를 통한 공격적인 확장,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체성 변화까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스트라이브 셈러 합병이 단순히 이 두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의 패러다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까요? 특히 앞서 잠깐 언급됐듯이 M&A 트렌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번 합병은 가상자산 산업과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말씀하신 M&A 트렌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 관련 M&A라고 하면요. 주로 어떤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냐면 거래소들,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곳들이 다른 작은 거래소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서비스 회사 혹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기술 회사들, 이런 식으로 소위 가상자산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운영하는 인프라 기업들 간의 거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로 기술력을 확보하거나 사용자 기반을 늘리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겠네요. 같은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었겠죠. 맞습니다. 기술이나 고객 기반 확보가 주목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스트라이브와 셈러 사이언티픽의 합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회사는 원래 각각 자산운용과 의료기술이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다른 산업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접점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혀 다른 두 회사를 하나로 묶어준 유일한 연결고리가 뭐였냐? 바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 즉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이었죠. 아, 비트코인 보유라는 공통분모?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기업들이 M&A 대상을 찾을 때 기존처럼 우리랑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가, 사업적인 시너지가 있는가, 이런 전통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상대 회사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이 새로운 기준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원래 하던 사업이 전혀 달라도 오직 비트코인 보유라는 이 공통분모 하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업들이 합쳐질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와,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M&A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비트코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앞으로 스트라이브 샘러 합병과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 간의 M&A가 실제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테슬라도 한때 비트코인을 많이 샀었고 잭 도시가 이끌었던 블록, 구스퀘어 같은 핀테크 기업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나 혹은 아직 시장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재무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다른 기업들 사이에서 이번 스트라이브 샘러 사례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벤치마킹 대상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특히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거나 혹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정말 유효하다는 믿음이 시장에도 널리 퍼진다면 이런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가상자산 관련 M&A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흐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와,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끼리 서로 합종 연행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군요. 정말 흥미로운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 예를 들면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 같은 곳들이죠. 이런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데는 상당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역시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본 거죠. 둘째는 직접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해킹이나 분실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대규모 자산을 관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보안 문제가 크죠. 일반 개인도 어려운데 기관은 오죽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죠. 네, 그게 큰 뉴스였죠. 기관들이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길이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물 ETF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구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트라이브처럼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등장하고 주목받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ETF 외에 또 다른 흥미로운 투자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ETF 말고 또 다른 대안이요? 네, 바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을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상장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라이프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아, ETF에 투자하는 것과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요. 좋은 질문입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그 자체를 거의 그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아주 직접적인 연동성을 가집니다. 네. 반면에 스트라이프 같은 기업의 주식은 물론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동시에 그 회사 자체의 경영 능력, 예를 들어 M&A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이라든지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 신사업을 얼마나 잘 펼치는지 이런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군요. 기업 자체의 성장성까지? 그렇죠. 즉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누리면서도 동시에 그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그 알파에도 함께 투자하는 셈이죠. 따라서 규제 문제나 직접 보관 문제 없이 비트코인 시장에 노출되기를 원하면서도 단순히 가격 추종 이상의 것을 원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ETF와 더불어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의 주식이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옵션이 더 다양해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가상자산 관련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다리, 또 다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확실히 시장이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산업 및 시장 패러다임 분석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근본적인 질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이번 합병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들을 사용해왔죠? 주로 그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실적 지표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 미래 성장성 같은 재무지표상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기반으로 판단해왔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PER 주가 수익 비율, PBR 주가 순자산 비율, PSR 주가 매출 비율 같은 그런 재무 지표들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 스트라이브의 사례는 이런 전통적인 잣대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50% 가까이 폭등했는데 이걸 샘너얼 지존 의료기기 사업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례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새로운 기준, 새로운 렌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보유한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가치는 얼마인가, 그리고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 보유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즉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얼마나 잘 짜고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 이른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의 질, 퀄리티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비트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그 전력 자체의 수준과 실행 능력, 그런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많이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와 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M&A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회사와는 당연히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어야겠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투자 분석가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존의 재무지표 분석에 더해서 해당 기업의 비트코인 전략과 그 실행 능력까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가치 평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파급적인 조건과 영향, 기업 전략 측면에서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의 진화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산업 및 시장 패러다임 측면에서의 M&A 트렌드 변화, 가능성, 기관 투자자 유입 경로 다변화,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 방식의 변화 필요성까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자, 지금까지 스트라이브와 셈러 사이언티픽의 합병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이 역사적인 합병이 우리에게, 그리고 시장에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 합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금융의 진화입니다. 금융의 진화요? 네. 비트코인이 더 이상 소수의 얼리 어답터나 투기꾼들만 관심을 갖는 자산, 혹은 금융 시스템 바깥에 맴도는 그런 변두리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 스트래티직 에셋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는 겁니다.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각국 정부의 통화 정책 방향이 불확실하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의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클 때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안적인 가치 저장 수단, 스토어 오브 밸류로서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빠르게 그 역할과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점점 더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사점은 뭐였죠? 기업 전략의 혁신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전략의 혁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디지털금이라고도 부르는 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M&A가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공식 혹은 성장 방정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성장 공식이요. 네. 과거의 기업들은 주로 어떻게 성장해왔죠? 자기들이 잘하는 사업을 더 키우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하는 식으로 주로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서 성장하는 유기적 성장 방식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네, 그게 일관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스트라이브 세뮬러 합병은 뭘 보여주냐면 기업들이 이제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이런 비유기적 성장 방식을 통해서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단숨에 덩치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가진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런 M&A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M&A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이 비트코인 영역에서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것도 큰 변화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은 시장의 재편 가능성이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의 재편입니다. 이번 합병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 섹터 혹은 새로운 투자 테마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섹터의 등장이군요. 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원래부터 강자였던 원조격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존의 강자들과 이번 합병으로 단숨에 강력한 플레이어로 새롭게 부상한 스트라이버 같은 신흥 주자들 간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혹은 때로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경쟁 혹은 협력 구도 흥미롭네요. 네, 이들 기업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산업 전반, 예를 들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나 관련 금융상품 시장 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의 판도가 짜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스트라이브 세뮬러 합병은 단순히 두 회사가 하나가 된 사건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자체의 진화, 기업들의 성장 전략 혁신, 그리고 관련 시장의 재편이라는 훨씬 더 큰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정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까 자료에서 언급된 표현 중에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만남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과 디지털 혁신이 비트코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이번 합병의 본질을 잘 요약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합병은 단순한 기업 뉴스를 넘어서는 상당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금융 자본의 힘과 규율,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혁신과 파괴적인 사고방식, 이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고 서로 융합되는 그런 상징적인 순간으로 앞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군요. 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금융 및 산업 지형의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 일종의 베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행보와 관련 시장 동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스트라이브와 셈러 사이언티픽의 합병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기업 전략의 핵심, 그 중심으로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특히 기업들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서 M&A라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방식을 통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전략에도 분명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스트라이브 셈러 합병이 앞으로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을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미래의 기업 가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